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도 전원생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스타일, 전원생활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전원생활에 관한 많은 그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자, 그 영상들이 뭐냐면 전원생활의 단점, 전원생활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다 있어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다 로망이 있어요. 뭐 우리 대부분의 5, 60대 뭐 40대? 40대는 좀 들을 수 있는데 5, 60대는 다 그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도시에 가서 성장을 하고 뭐 취직을 하고 가족들과 다 함께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다시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로망이 다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막상 전원 생활이라는 게 따지고 들면 엄청나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점들을 다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그걸 보고 나는 갈 수가 역시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을 그 영상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전원생활이 맞지 않구나. 긍정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망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전원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왜 그렇게 갈망하느냐. 자,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문화인력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버님 세대, 30년대 태어난 아버님 세대, 그리고 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 60년, 뭐 70년, 그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절, 이 경제 성장의 정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경제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경제 성장과 함께 욕망이죠. 어떤 그 부자에 대한 욕망, 그리고 상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욕망, 중상층으로 살기 위한 욕망, 끊임없이 달려온 거예요. 너무나 빨리 달려왔다. 가족들을 다 키우고 은퇴를 할 시기가 되면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어요. 나는 없고 나는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 게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자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원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 나의 몸을 회복하고 싶다. 자, 이제 그런 로망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도 성장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달려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힐링하고 나 자신을 찾자.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50대, 60대 남자들이 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 것이 그런 밑바탕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자, 왜 맞지 않느냐. 자, 우리가 대체로 그 전원생활의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전원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되면 다 이제 그 로망을 채우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들어올 때는 뭐 거대한 토지를 사고 거기다가 럭셔리하게 집을 짓고 나는 여기서 한평생 살겠다, 하루백년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6개월에서 2년 되면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생활의 로망이면 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서 공기 마시면서 나의 지쳤던 몸을 달래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산책,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도시의 삶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의 생활과 습관은 다 도시의 생활에 젖어 있고 중독돼 있는데 잠시 이 마음을 힐링하는 그 전원생활에서 그동안 못 채웠던 걸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데 그게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예요. 자, 채우고 나니까 다시 도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현재의 전원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뭐 통계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좋은 집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전원생활에 맞는 것인가. 이제 뭐 많은 영상들을 보면 일단
나는 자연인이다. 자, 그런 분들은 뭐 완벽한 자연인이죠. 전원생활에 맞는 스타일이죠. 자, 그분들 어때요? 그 사회를 등지고 속세를 던지고 그냥 완전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뭐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로도 있고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케이스죠. 완벽하게 맞는 첫 번째 케이스다. 두 번째로 자연을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갖고 논다고 그럴까요? 자연을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고 할까요? 자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그 요즘 가드닝이라는 게 유용하잖아요. 가드닝, 자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그리고 임야를 사서 자기 이 캠핑장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조경장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자연과의 그 호흡, 자연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완벽하게 전원생활이 맞고 끝까지 그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산 사람은 산에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자기 삶을 마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럼 자연과의 그 순응, 자연을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니까 예전에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분인데, 여자분인데 정확히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혜영 씨인가요? 뭐 어떻게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혼자 사셔가지고 어디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주 뭐라 할까요, 전원생활에 딱 맞는 분이에요. 그분은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감수성이 풍부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개와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키우는 거위들과 몸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끽하고 산다. 무척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행복해 하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이제 그분은 자신의 행복을 그 자연에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어떤 자신의 어떤 적성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 자연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사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가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 그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또 불편함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다른 세계,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요. 어떤 인간들과의 어떤 단절도 좀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단절도 필요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주 만나는 친구들,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 단절할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 자연 속에서 어떤 고독함을 즐길 수 있고, 어떤 그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이제 맞는 체질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의사들, 뭐 그리고 판사님들, 자, 그런 분들도 의외로 그 다 정리하고 이제 자연 속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뭐 철학적 사유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자신이 전원생활에 맞는지 어떤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원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단계적으로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 뭐 나는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무작정 가서 토지를 사고 집을 짓고 그 뭐 엄청난 돈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은 이 황금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 아파트는 어떤 규격화된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그런 입지에 서 있고 기반 시설을 다 갖췄는데, 이 전원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제 멋대로예요.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데 집을 짓기 때문에 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팔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은 말 그대로 계속 감가상각되고 집값은 받을 수도 없어요. 별로 쳐주질 않아요. 그 땅값밖에 안 쳐주는데, 그 땅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시골에 널린 게 또 땅이니까
그게 또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서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보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단계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 이제 캠핑카를 은퇴하고 바로 이제 캠핑카를 살 생각이에요. 사가지고 이제 캠핑카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캠핑카가 하나의 전원주택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전원생활이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캠핑도 좀 장기로 한번 하고. 그래서 캠핑 생활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면 캠핑카로 전원생활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로 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전원주택을 좀 마련하겠죠. 저도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도 마련한다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저는 또 투자자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야 되겠다, 좋은 주거지를 장기적으로 머물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사기 전에 저는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전세나 월세.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 자연 지형도 제대로 모르고 또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질 못하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한 1년 정도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내가 전원 생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알 때 그때 이제 주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것도 굳이 새로 집을 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을 짓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건축 자격증도 많고 기술 자격증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다 관리 감독도 해봤고, 건축은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 부르고 자재 사가지고 직영으로 지을 자신도 있어요. 그러나 제 나이 60 넘어서 그렇게 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10년 된 집을 사서 기초 골격이 기초 공사가 잘 돼 있고 재난의 위험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풍광이 좋고 그 압도적인 그 자연 속에 있는 집을 사서 그거 고치면 되죠. 고쳐서 쓰는 게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아파트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저는 전원주택은 사는 것보다도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리모델링하면 새 집이 되는데 굳이 요즘 자재값도 비싼데 굳이 질 필요가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완벽한 그 경제적인 구석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돼서 그냥 어떤 돈으로부터 자유가 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연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원주택을 또 이용해서 주택연금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원주택이 황금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전원주택 들어가서 완벽한 자유를 얻고 행복하다고 하면 그냥 그 전원주택을 그냥 연금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건 굳이 또 팔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 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세팅하고 들어갈 건가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전문가로서. 그건 제가 전문가예요. 자, 그렇게 다른 시간에 이야기해보고,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집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들어가면 애들은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결국은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만큼 그 전원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굳은 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그 전원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전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가지고 들어가면 전원생활에서 실패해서 말 그대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황금성이 벌써 떨어지니까. 집은 몇 억씩 들어서 토지 사고 집을 졌는데 그거 다시 팔고 나오려면 억대로 깨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전원생활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도시의 생활, 빠르고 어떤 그 편리한 도시생활, 일상적인 도시생활, 자,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전원생활 속에서의 그 낯선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다.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거다. 전원생활 속에서. 그 낯선 시간은 뭐냐면 그 자연에서 자연과의 대화, 그 사계절이 변하는 어떤 자연의 흐름,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어떤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그 어떤 그 생활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였던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과거에 잃었던 나를 찾고 어떤 나의 행복을 또 찾아가고 그런 마음의 치유, 새로운 그 심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까요? 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그 또 다른 시간 속에서의 그 어떤 행복을 찾을 자신이 있어야 저는 그 전원생활이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거기서 오래 행복하게 저는 살 수 있다고 봐요. 뭐 저도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 좀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시골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뭐 나무를 보고 푸르름을 보고 물을 보고 그런 게 맞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갈증이 나더라고요. 이 도시의 삶이 나하고는 잘 안 맞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몸이 자꾸 이제 외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원 생활이 생각나는 건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자연을 원한다. 내 몸이 전원을 원한다. 내 몸이 숲속을 원한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는 숲으로 달려가야 된다. 자연으로 달려가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는 자연인이에요. 나는 자연인. 그리고 자연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정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능적으로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야 되고, 그냥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시고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